예, 씻고 나왔고요. 그래도 오늘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10시 37분이고요. 네. 이렇게 동영상 편집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부분이 있어가지고 쓸데없이 너무 우울하고 쓸데없이 너무 무기력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원래 마시기로 원래 9시 반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게 저의 루틴이 시작인데 10시 37분이니까 사실 1시간 정도 늦긴 했으나 어찌됐든 지킵니다. 아우. 미네플이라는 분 알고 계시나요? 깜짝이야. 이분이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갑자기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커뮤니티에다가 여러분 혹시 계절이 바뀌고 급격한 감정 기복을 겪거나 우울감을 겪는 분들 계실까요? 저도 며칠 전부터 그랬는데요. 일조량 변화와 온도 변화는 사실 우리 몸에게 매우 부담을 주는 변화라고 해요. 특히 일조량이 적어지면서 시력에 닿는 빛이 줄고 그러면서 뇌가 깨는 시간이 늦어지고 신체 기능도 약간 무리가 생기면서 우울감이 생기기 쉽답니다. 우울이라는 것도 결국 기력 저하의 가장 큰 증상이라고 해요.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우울해한다? 우울한 이런 기분이 드는 게 날씨 탓인가? 근데 이거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분이 한 말에 어찌됐든 제가 좀 공감이 됐던 건 일조량이 적어지면서 시력에 닿는 빛이 줄고 그러면서 뇌가 깨는 시간이 늦어지고 신체 기능도 약간 무리가 생기면서 우울감이 생기기 쉽답니다. 뇌가 깨는 시간이 진짜 늦어요. 이제 어저께 제가 올린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멍 때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물론 원래도 멍을 때리는 시간이 되게 많은 인간이긴 하지만 아니 너무 제가 보는 데도 고통스럽더라고요. 가을 타는 건가? 빌어먹을? 쓸데없이 말이야. 그런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란 말이야. 어? 어쨌든 어제보다 오늘은 시간 거의 2시간 일찍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에 밥을 먹고 근데 오늘은 PT쌤한테서 연락이 안 와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더안 늘어난다니까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좀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8시 15분이고요. 아까 한 7시쯤에 집에 와서 밥 먹었고 지금은 영상 편집 중입니다. 그리고 한 30분, 8시 한 반쯤에 엄마 데리러 차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딱히 뭐 연습도 없었고 운동 갔다 온 거랑 카페에서 대본이랑 뭐 이런 거 좀 읽은 거랑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이마 주름 때문에 지난번에 8월 7일, 오늘 가서 봤는데 오늘이 10월 7일, 8월 2일에 제가 보톡스, 이마 보톡스, 눈썹, 미간, 이렇게 콧등, 콧대 이렇게 해서 보톡스를 맞았었어요. 워낙에 제가 약간 사람이 이게 뭘 볼 때나 이럴 때 자꾸 이렇게 치켜뜨는 습관이 있고 이래가지고 주름이 많이 져서 그런 것 좀 한번 좀 개선해 보고자 보톡스를 맞았었는데 지금 10월인데 제가 워낙에 표정 주름을 좀 세게 쓰나 봐요. 얼굴이 짓는 표정들이 다양한가 봐요. 그것도 그렇고 운동을 하면서 저 하도 얼굴에 힘을 주고 막 있는 힘껏 이제 찡그린 채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주름이 그대로 다시 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맞았고, 그리고 뭐 제가 사실 콧대를 높이고 싶은 어떤 의도는 없었으나 여기에 이렇게 제가 일자로 되게 깊은 주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인디언 밴드라고 해서 이렇게 인디언 주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물론 여기 이렇게 일자로 가 있던 주름이나 이런 건 그 전에 또 알고 있긴 했지만 제가 살이 지금 한 근 1년 한 2년 근 2년 근 2년 안에 10한 14, 5kg 정도가 빠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있는 살도 빠지면서 갑자기 여기가 엄청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푹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꺼지지? 이거 눈 밑 주름인 건가? 이거 뭐지? 근데 오늘 그 보톡스 시술하러 가면서 이제 거기 상담하시는 분한테 여기 이거가 꺼져가지고 얼굴이 더 평면적으로 보인다 그랬더니 그게 뭐 인디언 밴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32년 만에 한 거예요. 제 얼굴에 고양이 주름이라고 하죠. 그게 있다라는 사실을 살을 빼고 난 다음 알았어요. 일단 필러 시술을 하면 여기를 좀 채울 수 있다고 해서 그럼 잘 됐다. 그래서 필러 시술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마취를 하는 주사가 되게 아팠던 것 같아요. 일단 여기를 찌르는 게 되게 아프더라고요. 콧볼도 제가 노래를 부르거나 뭐 이러면 콧구멍이 엄청 단단해지면서 이렇게 코 평수가 더 넓어져서 그것 때문에 보톡스를 좀 그것도 시술했고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왔고요. 그래도 뭐 그렇게 과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잘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근데 아직까지 얼얼하네요. 만지지 말아야 돼. 그 원장님 시술해주신 원장님이 얘기하시기를 얼굴에 굉장히 남성적인 선들이 많다. 여기 눈썹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이마가 저는 제가 자꾸 말을 두서없이 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마가 이렇게 저는 평평한 이마인 줄 알았어요. 이마가 이렇게 평평해서 뭐 언제 때가 되면 이마 안에다가 뭐 이렇게 뭘 채우는 수술 같은 걸 해야 되나? 근데 뭐 한 번도 제가 성형외과를 가서 상담을 받아보거나 이런 적은 없기 때문에
오늘 피부과 원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마가 절대 평평한 게 아니라 이마에 비해 눈썹뼈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평평해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뭐 여기다 뭘 넣고 뭐 이런 걸 그런 어떤 좀 과한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말고 이 눈썹뼈와 이마의 그 굴곡을 없앨 정도로만 조금 필러를 채우면 좀 동그스름해 보일 거고, 그리고 추천하는 게 지금 여기 꺼진 거, 여기 이렇게 미간이 이렇게 꺼진 거랑 여기 볼 밑에 여기가 이렇게 꺼진 거, 이렇게를 천천히 좀 단계별로 진행을 하면 얼굴이 좀 한 9시 한 40분쯤에 이제 다시 돌아왔고요. 좀 옷을 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어찌 되었든지 지금 얼굴에서 이 부분을 좀 단계별로 채워 나가면 그래도 좀 얼굴이 여성스러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되게 겁이 났어요. 다른 분들은 평생 한 번도 안 맞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보톡스라든지 필러라든지. 근데 이게 오늘도 이렇게 보톡스에 지난번에 한번 맞고 나니까 좀 괜찮았어서 보톡스를 맞겠다고 간 거긴 하지만 여기 필러를 맞으면 좋을 거다, 여기 필러를 맞으면 좋을 거다 상담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내심 속으로 되게 그 부작용이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혹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약간 겁이 나긴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이게 제가 겁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맞는 데는 제 얼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냥 이렇게 사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을 수 있어요. 제가 뭐 그렇게 미에 대한 어떤 기준이 높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입고 싶은 스타일이나 내가 뭐 하고 싶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걸 더 좋아하지, 막 눈은 이래야 되고 코는 막 이렇게 높아야 되고 뭐 얼굴은 요만해야 되고 뭐 턱도 갸름해야 되고 뭐 엄청나게 날씬해야 하고 딱히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은 없거든요. 그렇게 잘 안 살아보기도 했고. 근데 계속 비춰지는 부분도 있고, 그 예전에 저는 그분이 하셨던 말이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있어요. 되게 얼굴을 보면 딱 아는 분이 있는데 신이 신이라는 분이 계세요, 배우분. 근데 그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상이 조금 어떤 역할을 맡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성형을 했다고 얘기를 나와서 이제 하신 적이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죠. 그냥 비춰지는 모습에 내가 좀 상처받고 싶지 않고 생긴 대로 살아야 되긴 하는데, 그 생긴 대로 사는 것도 어느 부분은 한계가 있다. 연기를 할 때는 너무 세게 생겼잖아요. 너무 강한 어떤 인상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은 좀 줄여도 충분히 강하다. 좀 어느 정도의 중간선을 조금 맞추는 게. 아까 그 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연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걸 건드리는 게 조금 위험 부담이 있지 않냐, 배우 캐릭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 잠깐 고민을 해봤어요. 내 얼굴이 가지는 캐릭터가 뭘까. 정말 근데 이걸 캐릭터로 내가 쓰고는 있나
뭐 잠깐이었지만 굉장히 깊은 고민이 들다가 일단은 한번 해보고, 어차피 필러나 보톡스는 일정 부분이 지나가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조금 자연스러워지면서 사실 그렇게 티가 별로 안 나니까 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봐야 저도 알 것 같아요. 내 얼굴이 어떻게 변했고, 이게 나에게 득인지 실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꼭 만난 사람이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길거리 행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연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시기이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거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건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인스타처럼 사진을 게시하고 글을 쓰는 어떠한 형태의 매체가 아니다 보니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내뱉고 있고 어떤 식으로 나는 내 생각을 전달을 하고 있는가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카메라에 비춰지는지, 나의 표정이나 그리고 나의 소리를, 내가 말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소리를 내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고쳐 나가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나의 방식대로. 누군가가 보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말고, 내가 보면서 내가 보는 나의 모습과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 그냥 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영상이 돼서 제가 편집을 하면서 바라보는 건, 여기서 이렇게 말했네, 여기서 이런 표정이구나. 그런 어떤 괴리가 오는 이유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아니, 내가 되고 싶은 나와의 어떤 상반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바꿔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세상에 공개하게 되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매도 빨리 만드는 게 낫다고. 그렇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제목이 고독한 영선씨의 엉망진창 하루살이잖아요. 정말 저스트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딱.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고집부렸기 때문에 이어가고 있는 거라면, 이걸 멈추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다른 길을 찾아서 돈을 벌고 다른 행복을 찾으러 가는 게 맞는 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충분히 하실 거예요. 제가 딱 그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거든요. 정말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해야 내가 무명에서 내 이름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패기 넘치고 열정 넘치는 대학교 이제 갓 졸업한 연극영화과나 연기과를 졸업한 친구들을 보면 진짜 뭐 몸도 만들고 뭐 사진도 프로필 사진도 돈 들여가지고 엄청 열심히 찍고 알바 열심히 해서 그 돈으로 무언가 자기에게 어떤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행위들을 계속하고 또 뭐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영화 아카데미를 간다든지 혹은 뭐 이제 오디션 준비하려고 뭐 스터디를 만든다든지 혹은 뭐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연기 액팅 코치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갑자기 거기서 누군가가 확 뜨지 않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소수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걸 몇 년간 해야 될지에 대해 막막해서 어느 순간에는 알바만 하고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차라리 취직을 하자. 그런 고민을 분명히 이 길을 가겠다는 사람들은 몇 년에 뭐 어떤 주기에 한 번씩은 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코 그만큼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얘기고요. 저에게도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냥 넋 놓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되겠지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 가던 길도 가보다가 주변도 한 번씩은 둘러보자 인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목공예도 하고 뭐 건강도 좀 챙겨보고 여행도 다니고 알바를 안 하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사실은 알바해야지 살 수 있는 직업이에요. 연극 배우라는 게 투잡을 뛰지 않으면 집안에서 뭐 뒤에서 이렇게 백업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무조건 투잡, 쓰리잡은 뛰어야 생계가 가능한 직업인데 갑자기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 돈을 모아놓고 나중에 정말 힘들 때 쓰자 이거 말고 젊을 때 내가 지금 좀 무언가 새로운 걸 시도를 하고 좀 더 보는 눈이나 경험하는 걸 좀 더 넓히는데 시간을 쓰고 싶다로 정해서 최대한 어떤 소득 행위는 조금 쉬어보고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플러스가 될 만한 무언가를 좀 해보자.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도 지내고 있습니다.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또 여유로운 상황은 또 아니어가지고 내 살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좀 돈 버는 거에 대한 강박을 벗어나서 살아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막 돈이 없으면
삶이 너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자꾸만 주변 모든 것들이 다 안 될 것 같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갇혀버린 것 같고 막 그냥, 그냥 숨도 못 쉬겠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정말 돈이었구나. 돈 때문이었구나. 돈이 뭐라고. 돈 정말 중요하죠. 살면서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나의 삶이 그 돈에 휘둘린다는 게 너무 비참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고 어떤 내 삶에 뭔가 무언가를 이렇게 실현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이 돈을 버는 어떤 도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되게 비참하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지 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아닌데 그게 반대가 되는 상황이 딱 오면 사람이 진짜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저는 근데 카메라만 키면 원래도 혼잣말을 되게 자주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두서없이 장황하게 헛소리를 되게 많이 하네요. 그것도 저의 한 부분이겠죠. 잘 정립해서 좋은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하루 마무리할 준비를 좀 하고요. 내일 자고 일어나서 10월 8일 토요일 첫 주말입니다. 주말에 하루살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